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 정용래 대선 유성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 표를 깎아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어쨌든 표로 먹고 사는 이 선출직 공직자는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재선구청장이신데 이 민선 7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좀 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본인 자평. 민선 7기는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3년 그렇죠. 뺏겨 버리니까 사실 예.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네네.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스스로 자평하자 그러면 과학도시라고 하는 유성의 네. 정체성을 살리는 그래도 구정이 이루어졌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이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연구개발 특구가 네. 유성에 다 집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는 우리 구정하고 좀 이렇게 먼 것처럼 많이 느꼈고 네. 대전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정과 연계를 많이 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국가적 차원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그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사실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기초 연구나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다스려지지만 특히 지금 요즘 같은 때 보면 어떤 하나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성과물로 가는 데는 물론 기초 연구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실증화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연계돼서 지역사회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평컨대 처음으로 구정이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과 연계하는 행정들을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민선 8기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은 크게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을 키워드로 해서 제가 잡았는데 예. 4대 혁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디지털 사회의 전환 급속하게 되는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가 굉장히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유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토대로 해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 구정이 큰 방향이고 거기에 이제 4가지 혁신 키워드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예. 창업, 예. 돌봄, 문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방향에서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된다. 7기에서 과학도시로서 연계하는 걸 구정을 그걸 갖다 처음에 세우셨다 이러는데 이번에 혁신에도 그러면은 유성구가 카이스트가 위치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와닿는 거는 창업 부분의 혁신에 뭔가 과학 쪽이 과학 기술이 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예. 고령화사회 돼가면서 경로당이 더 이상은 이렇게 디지털 전환 시대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 사회의 그런 디지털 역량을 리터러시를 좀 이렇게 습득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처음으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70%에 가까운 경로당이 다 스마트 경로당으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과기부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금년부터 이런 추세이고 그러니까 혁신 제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 핵심인 창업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에 저희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작년에 지금 포럼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한 3번 거치고 올해도 제가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 그거는 비단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간의 혁신 생태계를 좀 만들었다고 해서 알려주신 분들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VC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사람과 기술을 집약한 창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방향인데 거기가 스타트업 파크로 중소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스타트업 파크로 지정이 됐어요. 인천에가 있고 저희가 그걸 21년도 이때 지정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의 스타트업들의 입주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금융의 지원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이제 이 대표 축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유성도 지금 대표 축제들이 그 있는데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유성이 이제 도시 있죠. 광역시의 도시이다 보니까 자연 경관을 보거나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로 사시사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온천 문화 축제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계절 축제를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오더라도 유성에 가면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봄에는 봄꽃 전시회를 하면서 온천 문화 축제. 뭐 축제하면 보통 우리가 한 3일, 뭐 일주일 이내잖아요. 근데 그 기간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딱 그 기간 맞춰서 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봄꽃 전시회를 한 달간 하면서 그 5월에 축제를 같이 해서 이제 가정이 다니고 하니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날씨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여름에 즐길 축제를 하나 해보자. 그래서 재즈 맥주 페스타. 제가 작년에 2회째 했는데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요. 그렇습니까? 의외로 이 재즈를 즐기면서 야외에서 맥주를 이게 드시면서 하는데 이게 술이 음주가 되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면서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봤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가성비 대비 이만한 축제를 제가 하기가 어려울 거다 앞으로도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역민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 여름을 나면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됐던 거고 가을에는 이제 도심에서 하는 이제 국화 전시회를 해요. 올해부터는 그거를 국화 페스티벌로 좀 바꿔서 또 공연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것도 한 달 가까이 그 하거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 이렇게 해서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게 합니다만 그것 외에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즐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1km 남짓한 거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한 두 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한 두 달 가까이 그걸 이제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유성에 오시면 언제 오시더라도 볼거리가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에는 국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대전의 큰 현안 사업들의 70~80%가 다 유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국가 산단 조성하는 것들부터 해서 이제 국방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부터 해서 교도소 이전 문제, 대전 교도소 이전하는 문제, 하수정말 처리장 이전하는 문제, 복합터미널, 큰 복합터미널 뭐 한 10몇 년 된 수건 사업인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대전의 전체의 면적에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용 이렇게 면적으로 따지면 절반이 유성이에요. 지리적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 교부세 11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R&D 연구개발비 삭감 역시 지역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차질과 또 유성은 어떤 대책으로서 돌파하고 있습니까? 그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게 유성이죠. 실제로 이제 연구과 출연기관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작게는 한 16%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보니까 거의 주요 사업들이 25% 이상 이렇게 좀 삭감됐고 정확한 숫자를 보면 3천여 명의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금년에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지역에 젊은 아주 그 고급 인재들이 한 3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이 상황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지역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육 또 교육 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까 말한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대폭 다 삭감이 돼 버리니까 그냥 예산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투자가 안 돼 버리면 가지 못하고 뒤로 이제 퇴보되는 그런 거를 다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건가 그 걱정이 좀 앞서는 거죠. 지금 지자체들이 그 글로벌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청장님이 세계 최대 혁신기술 박람회 세스 2024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뭐 이걸 통해서 좀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이 집적돼 있는 과학도시입니다. 거기 우리 같이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로 뭔가 행정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되고 또 그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또 역량도 개발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봐요. 결국은 뭐 단체장이나 위에 리더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게 아니라 결국 일은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들 스스로의 역량이 좀 키워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파트별로. 예. 제가 들어보니까 유선이 이 저출산 청년 유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풀어낼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청장님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십니까? 돌봄의 혁신, 뭐 네. 참여의 혁신 이게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청년 문제, 저출생하고 고령화 사회에 되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청년의 문제를 놓고 보면 출생률 저하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그 자기 가치에 따라서 비혼주의자 있고 이렇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일자리와 주거와 돌봄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타운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비단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같이 조성되는 그런 청년 주거 타운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 정도까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한 1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주거 시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러면 그게 너무 비싸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민관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민간한테만 맡기면 그게 비싸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청년 주거타운을 만들기 위한 농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진출하고 뭐 이런 거 투자하고 창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아까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 하나하고 돌봄 혁신 쪽에 제가 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그 부담이 없어. 내가 즐겁고 그러면 아이 하나 낳는 부부가 키우는데 큰 부담이 없으면 둘을 낳을 것이고 둘을 낳았다가 보면 셋을 낳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이다. 돌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특히 이제 초등 그 저학년 정도까지 그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문제는 그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인지 돌봄의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뭐 처음으로 뭐 학교 돌봄터 같은 것도 만들고 육아 나눔터 흔히 말하면 육아를 뭐 이렇게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이제 거의 내년이면 30년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참여를 갖다가 많게 하고 이 사기를 앙량하고 또 함께 그 행정 목표를 위해서 가느냐 이 굉장히 고심하고 아마 단체장들 분들끼리는 많이 의견들을 모범 사례를 나누고 이랬을 건데 우리 청장님이 지금 비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뭡니까? 제 전임 하시던 하태정 시장님 때부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태정 시장님 부처님 하실 때부터 그게 2010년부터 쭉 이어져서 한 15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밝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직돼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리더십이 하향식으로 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되고 늘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과를 내려고 막 이제 강압적으로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저희는 이렇게 뭔가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한다든가 안 되는 걸 굉장히 무리하게 물론 필요한 거는 무리하게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평적인 이런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전임자로부터 좋은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10몇 년 정도 공직자들이 쭉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 구청의 문화가 되는 거죠. 단체장이 자꾸 바뀌면 이게 공직자들이 밟을 수가 없어요. 경직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4년마다 이게 단체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주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참여하기도 어렵고 자기 적극성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같으면은 이제 같은 그 지향점을 갖는 단체장이 쭉 이렇게 선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조금 활발하고 그 밝은 조직 문화가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단체장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공직자들은 그 주어진 일은 100% 완수하는 건 그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창의성 부분에서는
좀 공직자들은 그렇다 이런 말, 공무원들은 그렇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공무원들이 그 창의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행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는데 유성도 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하자라고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할 때 아까 말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는데 뭐 최근에도 총장님 이런 거 사업 한번 우리 한번 도입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매월 한두 건씩들은 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올해 사업 중에 하나가 네.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을 해주자. 아 대상포진. 예. 네.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걸리면 그게 굉장히 특히 나이 드시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좀 비싸 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사백신인가 그거 나오는 게 그게 작년 정도에 나와가지고 비싸더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유성구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보자. 무료 접종을 해드린 무료 거예요? 접종을. 예. 혁신적인 공직 문화를 이끌고 계시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가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풀어나가는 유성구에서 정용래 유성구 청장님 앞으로 이렇게 이 많은 역할과 성과를 내길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성구 구민과 이 유튜브를 보게 되는 우리 폴리뉴스 독자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전통 있는 이 폴리뉴스에 인터뷰할 수 있도록 제가 불러주신 우리 폴리뉴스 김동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희망은 위기 때 더 간절한 거죠.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나가도 쉽지 않은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자칫 우리 사회가 너무 퇴행돼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위기도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미래는 열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는데 유성구에서 필요한 것들 또 해야 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리뉴스를 이렇게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힘 모아서 현재 위기를 헤치고 미래를 열심히 헤쳐나가도록 밝게 열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